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부동산 투자 프레임만 바꾸면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그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3강 나도 노마시안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 강의는 어머니들을 모셔서 해외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살았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대학까지 잘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도 노마시안이에요 해서 30대 초반에 우리 젊은이들이 아시아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노마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시안이라는 것은 아시안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노마시안이라고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노마시안은 노마드라는 유목민이라는 뜻을 가진 노마드와 아시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아시안을 합성해서 노마시안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봤습니다. 왜 노마시안이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아시아로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는 아시안 라이프를 꿈꾸는 사람들은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목민처럼 1년에 몇 번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마시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노마시안이 되기 위해서는 1년에 2개 내지 3개 나라를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저희가 노마시안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2-3개 나라들을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또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 노마시안의 삶들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중국 상하이로 남편과 함께 비즈니스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하이에서 세 아이를 키웠고요. 3아이 중에서 2명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들을 한 명은 대학을 보내고 있고 또 2명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삶을 살면서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자산도 취득하면서 정말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노마시안의 삶들을 나이가 조금 젊으면 젊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처럼 30대에 시작을 했던 새로운 젊은 세대들 미래가 되게 기대됩니다. 저는 제가 30대에 아마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저처럼 이렇게 멘토링을 해줬으면 아마 지금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젊은이들은 아시안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마 제 나이쯤 되면 굉장히 성공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성공해 있지만 정말 이분들의 삶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분을 초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좋은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소개할 건데요. 한 분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중국 상하이로 왔다가 지금 현재는 베트남에 근무를 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젊은 청년과 이분은 솔로입니다. 아직은 총각인데 혹시 이걸 보시면서 또 마음에 드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계시면 혹시 좋은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고 중국 상하이에서 남편이 주재원으로 삶을 살다가 지금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있지만 아시아 쪽에 업무를 하고 싶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미디어 팀에 우리 고가빈 팀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부부죠.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한 주부와 그 다음에 우리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청년 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분들의 노마시안의 삶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합니다. 네, TV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입니다.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젊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여기가 아주 굉장히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노마시안의 대표로 젊으신 분들 두 분이 나오셨는데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냥 간략하게 나이와 네.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32살이고요. 32살이고 결혼하지 않았고 솔로에 네. 솔로예요. 네, 해외 생활은 17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호치민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하는 일은 해외 자산 뭐 이제 관리 컨설턴트 쪽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댁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고 나이는 33살이고요. 저는 하고 있는 일은 저는 해외 부동산 쪽 미디어 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노마시안에서 각 나라들을 두세 개 나라 이상을 다니고 있는 아시아 특히 다니고 있는 그런 젊은 분들이신데 저도 사실은 30대 초반에 중국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해외로 가신 계기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 젊은 청년부터. 네, 먼저. 저는 이제 해외로 가게 된 계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먼저 갔어요. 이제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 생활을 조금 해서 운동 선수를 하려다가 무슨 운동 하셨어요? 저는 아이스하키 했었어요. 아이스하키 네. 부자 운동 아닌가? 고급 운동인데.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인기 종목인데 그래서 일찍 그만 잘 두었죠. 네, 그래서 우선은 하고 그만두고 중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자습이라던가 네. 굉장히 또 오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공부를 했던 버릇이 또 없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 또 아버님이 이제 필리핀에 왔다 갔다 여행차 많이 갔다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기로 필리핀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랑 이제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대 갔다가 일본에서 한 2년 정도 있었고 일본에서 있다가 이제 상해에서 2년 정도. 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호치민에 한 8개월 차, 7개월 차, 8개월 차 정도 됐습니다. 네. 여러 나라들을 다니셨네요. 네. 네. 부모님이 그래도 좋은 길을 잘 닦아주셨다죠.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세댁님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을 참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방학 되면 영어 캠프 하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 외국에 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대학교 때까지 그냥 한국에서 대학을 갈 때까지는 뭐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고 진로가 조금 제가 진학한 과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조금 쫄라가지고 저 이태리 유학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패션으로 갔다가 이제 전공은 그 국립미술원의 무대 디자인으로 전공을 했어요. 그러고 디자인.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또 우연치 않게 상해로 주재원이 되는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2년 전인가 2년 반 전에 오빠가 남편 저희 신랑이 이제 가서 이제 저도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주재원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기간 하면 그만큼 상해에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주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남편이 주재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기회가 또 있었던 거네요. 그죠? 네네네. 그래요. 그렇게 삶을 살면서 좀 어떠셨어요? 좀 해외 생활을 해보니까 뭐 좋았던 점이나 또 만족하는 점, 뭐 만족하지 못하는 점,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저는 20대 초반, 중반에 이제 유럽이라는 다른 대륙이잖아요. 아시아가 아닌 다른 대륙에 그리고 굉장히 좀 로망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막 유럽 가면 막 자전거 타면서 바게트 앞에 꽂고 막 그렇게 생활을 하고 네. 막 되게 예쁜 모습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태리에 제가 살면서 좀 치안도 좋고 안 좋고. 몇 년 있으신 거죠? 제가 5년 반? 거의 6년 오래 가까이 계셨네요.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피렌체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이제 밀라노로 갔어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그때는 좀 제가 좀 어리기도 했고 외로웠고 또 그 시기에는 좀 저와의 그 내면의 충돌이 되게 심했던 때잖아요. 안 그러셨나? 아무튼 저는 그랬고, 그랬죠. 네, 그래 뭐 연애도 그렇고 막 친구 관계도 그렇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좀 제 생각이에요. 유럽은 이민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폐쇄적이에요. 조금 근데 돌아보면 되게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그때는 네.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근데 많이 성숙도 했던 것 같고 특히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네. 딸이 됐어요. 네. 가족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아 가족이 참 소중하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시아 이제 상해 쪽은 이제 남편과 같이 갔는데 되게 저한테는 정말 성취감을 많이 준 도시였어요. 일단 일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남편이랑도 더 신혼생활을 상해에서 보낸 거는 좀 로맨틱하잖아요. 네. 좀 글로벌 도시에서 그래서 서로 많이 추억도 많이 쌓았고 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상해가 아무래도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도 좀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네네네. 또 유럽은 조금 많이 정체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평안함은 있지만 또 약간의 그 조국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네네, 그런 맞아요, 것들도 맞아요. 있고 네. 또 이게 변화되는 것들이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그죠? 아시아는 아시아 문화권에 사는 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한국인으로 사는 것보다 아시안으로 살자.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해외 생활에서? 저는 해외 생활을 조금 두 분류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워낙 또 이제 캐나다 저쪽이나 이제 아시아 쪽은 또 문화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르죠.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먹을 정도의 그런 것만 벌고 굉장히 가족 중심으로 네. 돌아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퇴근하고 가족들이랑 저녁 그렇죠. 먹고 네. 그리고 휴일이나 아니면 공휴일에는 가족들이랑 보내고 네, 이런 네. 문화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롭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젊은 이제 입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평화롭다는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지루하다는 면이 네, 있거든요. 네. 심심하죠. 예, 굉장히 이제 수평적이고 뭔가 이제 역동적이진 않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느끼는 것, 동남아시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바쁘게 지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조금 맞는 거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런 선진국보다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네. 그리고 해외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단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외롭더라던가 예, 그런 게 저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지만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회 정체성이라는 게 또 국가의 하나의 이제 또 내가 100% 한국인이라고 또 말을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예, 반인생을 또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근데 지금은 또 글로벌화 되면서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노마시안 족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젊을 때부터 아니면 아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는 거를 네.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했던 한국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점점 가면서 변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딸이 있습니다. 네. 딸이 12살인데요. 막내딸이죠. 네, 늦게 낳은 딸인데 네. 그 딸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데 이제 러시아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언어를 하나를 더 배우고 싶대요. 네. 러시아를 언어를 배워서 또 가고 싶다고 하길래 아 아이들이 좀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세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는구나 이런 네네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시아 여러 국가 다닌 나라들 중에서 좀 어느 나라가 좀 좋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1년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니면서 일도 하시는 업무들이잖아요. 네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여행도 많이 가기도 하고 삶도 또 살고 하시잖아요. 어느 저는 나라가 좀 어떻던가요? 딱 하나를 꽂을 수가 없는 게 다 그 각각의 매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 조호바르를 많이 갔었는데 싱가포르 접경이다 보니까 싱가포르도 갈 수 있고 거기가 또 조호바르가 옆에 또 인도네시아 바텀도 갈 수 있고 또 말레이시아 자체가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노후에는 조호바르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는 저는 사실
가기 전에는 아 못 사는 나라 아니야? 뭐 거기 좀 지저분하지 않아? 뭐 다 있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뭐 다르더라고요. 사실 푸놈펜을 가봤는데 제가 많이 갔잖아요, 여러 번. 그러면 한 달 만에 또 바뀌고 한 달 만에 또 뭔가 건물에 하나 올라가고 이런 게 더 놀랍더라고요. 네. 저희 서울에 있으면 뭐 한 달 만에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와, 이건 또 기회의 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보인다는 게 대단하네요. 젊으실 때. 네, 네네. 보이더라고요. 네. 네. 어떠세요?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아시아 어느 나라가 제일 조금 더 좋네요. 다니면서 네. 어느 출장을 많이 나라가 가시는- 출장이든 네네네. 거주든 많이 해봤잖아요. 일본도 네. 갔다 오시고 네. 뭐 전 여러 베트남 안 나라. 가봐가지고. 저도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나라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젊을 때는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키기에는 사실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도 가봤는데 말레이시아가 사실은 중국어하고 영어를 이제 배우는 국가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제 언어적인 이제 그렇죠. 교육 네. 그리고 또 싱가포르랑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경제 생활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절대 네, 맞아요. 한국이랑 비교해서도 맞아.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호치민에 살고 있지만 호치민도 굉장히 또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뭐 GDP가 뭐 6% 7%씩 거의 10년 동안 이제 발전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월 후에 오면 이게 뭐 건물이 몇 개가 올라가고 막 이래요. 맞아요. 네. 저는 또 자산 관리 쪽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저도 눈여겨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호치민에 살고 있는 특히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게 굉장히 또 만족스럽고 그리고 젊을 때는 여러 가지 기회 네. 그런 기회 사업 기회라던가 네.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한국에서 물론 좋지만 한국인으로서 이제 자부심은 있지만 경쟁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는 해다라고 어떻게 보면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를 보면 이제 뜨는 태양에 뭐를 해야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던 그런 리스크들 면에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발전상이 다 저희가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노하우나 그런 방법을 지금 동남아에서 하면 너무 네. 잘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또 일을 하시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IMF 시대 이후로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내일로 돌아가게 되면 진짜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게 주식이 되던 이 역사를 그렇죠. 이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어제까지만 돌아가도 맞아요. 굉장히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네. 동남아시아에서 똑같이 네.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기회들을 좀 보면 그런 이제 젊을 때 네, 그런 네. 기회를 네. 쌓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네.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아시아 쪽에 여러 가지 사업 기회나, 그죠? 그런 기회들도 되게 많고, 또 여러 가지 캐리어들을 좀 쌀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커리어들을 좀 쌀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 진짜 궁금한 게, 그 나라를 다니면서 그냥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좀 돈도 벌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투자를 하셨고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젊은 청년부터. 저는 우선 자산 관리 쪽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도 그쪽을 일을 하셨었고 제가 투자하는 쪽은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 쪽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뭐 총 자산으로 100으로 보면 CCB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식은 이제 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부동산 하면은 대부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게 기준이 달라지지만 대부분 안전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큰 장점이지만 큰 또 다른 면으로는 단점으로는 그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 그 환급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쓸 일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대비를 해서 환급성이 빠른 이제 주식으로 30%를 좀 두고 있고요. 이게 30%가 40% 올라가게 되면 그 10%를 떼서 이제 부동산에 네. 또 투자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훌륭하게 하고 계시네요. 제가 중국에서 2000년도 네. 초반에 보니까 주식에서 돈을 번 거를 부동산으로 옮기신 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부동산에 빼가지고 주식으로 가신 분들은 성공하신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을 정해서 30은 내가 그 주식에 투자하고 그 이상
연락이 되는 건 전부 부동산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옮겨 놓겠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네. 그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70대 3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부동산이 좀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묻지는 않을게요. 한국도 있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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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총각입니다. 네. 지금 여자친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연락처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삼돈이 30대에 돈을 버는 이야기라는 유튜버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좀 보시고 거기에 여자친구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 내려갑니다. 네. 전화주세요. 따르르. 네, 그래요. 우리 또 세대계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부동산업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또 상해에 제가 이제 그 남편 덕분에 가면서 이제 부동산업의 미디어 팀으로 일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뭐 패션 쪽을 일을 했잖아요. 뭐 뷰티 쪽이나 그런 일을 하는데 한 달 이렇게 월급 들어오면 쑥 빠져나가요. 없어요. 카드값 나가고 그때 뭐 제가 또 자취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여자들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월급이 솔직히 많지는 않잖아요. 네, 진짜 네. 뭐 연봉이 막 1억 넘거나 이러진 네,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은 하는데 이제 코리어는 일적으로 쌓이는 것 같은데 뭐가 남는 게 없네요. 모래알처럼 뭐가 빠져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불안하잖아요. 막 누구는 뭐 부동산에 주식에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근데 모르잖아요. 제가 네, 정보가. 네, 네. 그러다가 제가 딱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부동산에 눈도 뜨게 되고 또 그리고 또 여기 저희 동료분들 다 뭐 주식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무서웠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주변에서 망했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근데 저 진짜 많이 좀 멘토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알려주셨던 종목이 있는데 그게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돌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 요번에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주식은 비중은 많지 않아요. 뭐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래서 한 뭐 10% 정도 네, 주식 네, 그리고 네. 나머지는 부동산인데 네, 네. 부동산도 뭐, 네. 뭐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자기 그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무리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을 다니면서 아시아 쪽에 네네. 부동산을 하신 거네요? 네, 가니까 막 눈이 떠지더라고요. 가보면 알잖아요. 그래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서울도 얼마 전에 또 집도 하나 구매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집에 살집이 필요하니까 실거주로. 실거주. 네, 샀습니다. 투기 아닙니다. 네, 투기 실거주. 아니고 실거주. 네. 네, 근데 참 칭찬하고 싶은 건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이렇게 부동산을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네. 진짜 우리가 또 따라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할 수 있죠, 그죠?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게 다음에 또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또 2배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레벨을 올려서 또 2배가 되고 진짜 한 10단계까지 갔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그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아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그 말에 비즈니스도 올라타고 있고 부동산도 올라타고 있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주제로 만든 것처럼 노마시안이잖아요. 아시안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 나중에 가족들하고도 같이 삶을 살 거죠? 돈만 네. 투자할 게 아니라. 네, 네. 그렇죠. 이게 삶과 또 그다음에 그 자산이 함께 통합된 그런 특히 또 비즈니스와 또 내가 일하는 일과 같이 통합된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례로 이 두 분이 나오셨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희는 노마시안이라고 말합니다. 노마시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 밑에 댓글에다가 저도 노마시안이에요 라고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강 나도 노마시안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한 번 더 우리가 나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죠? 네. 우리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시아로 TV 노마시아
배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